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파리피플. 라온피플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파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에 좀 어렵게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온피플 상당히 좀 이제 AI 관련주로서 좀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가격 전략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보다도 좀 이제 꾸준한 우상향 한번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21,500원 라인대, 21,500원 라인대 좀 이제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라인대 이 구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밀집 구간 손저가로 잡았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면 손저가 꼭 잘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라온피플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2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저희랑 꼭 파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마르스 전문가님하고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케미가 정말 너무 좋다, 방송할 때 너무 재밌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같은 분야, 같은 종목은 아니겠죠. 같은 분야를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역시나 또 딱딱 맞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역시나 IT, AI, 그렇죠. 인공지능. 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연말이 되면은 정책적인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내년에 우리가 뭘 할지, 내년에 이슈가 뭐가 될지, 내년에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나라에서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연말에 다가올수록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연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아시겠지만 국가 예산에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이 국회에서 진행했던 시정연설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기를 혁신의 힘은 유전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 혁신의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혁신적인 기능이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알아서 자동차 차간격을 맞추고 차가 알아서 차선 변경하면 누군가는 비켜주고 누군가는 들어가는 그 인공지능이 실질적인 혁신의 힘의 중심이라는 이 얘기를 발표했고요. 실제로 남양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가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현대 우리는 실제 자동차에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60조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코엑스 디벨롭뷰라 2019라는 게 있습니다. 데뷔라 부르는데 그 코엑스 데뷔 2019의 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인공지능 정부를 2020년도에 만들어내겠다 했습니다. 전자정부를 넘어서서 전자정부란 그냥 전자로 정말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전자정부란다면 이젠 디지털 정부로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는 연설마다 또는 투자하자는 곳마다 대부분이 다 AI 인공지능 이슈가 대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곧 정책이고 곧 그것이 미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인공보다 인공지능에 집중해서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누구?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이 손정희와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만났었는데 만나서 손정희 회장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강조했던 게 AI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2020년도에 결국 정책적인 이슈, 가장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곳,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 가장 이슈가 될 곳, 인공지능 관련주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빨리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여기서 좀 갈리네요.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는 머신 비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퍼스널 로봇,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로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 로봇은 아니고요. 아. 네, 이 퍼스널 로봇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과기부에서 예산이 약 16조 가량이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R&D 연구 개발에 대한 돈이 7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공지능을 무지하게 강조하셨다면은 그 R&D 연구 개발에 대한 7조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부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뭘 하겠느냐?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 SK텔레콤과 같이 업무 협약을 맺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뭘 만들었냐? 바로 퍼스널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스널 인공지능 로봇이 뭐냐 한다면 바로 사람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로봇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자체가 알아서 뭐 식당이든 호텔이든 어디든 간에 혼자 이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왜?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궁금한 걸 물어보면은 그 로봇은 대답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로봇을 우리는 퍼스널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로봇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사는 독거노 의무도 많고요. 그럼 거기에 퍼스널 로봇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사실 호텔, 식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젠 주문 자체도 우리가 로봇으로 하거든요.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이제는 이 퍼스널 로봇이 주문을 받고 주문이 갖다 주기까지 하는 이 실전 기술, 지금 미래 2020년, 2021년 계속 성장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알렉사, 중국의 텐센트 이 모든 이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이 퍼스널 로봇을 만든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부서죠. 바로 누구와 함께 또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도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국내 SK에서 투자하고 있고 이 바로 퍼스널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이 기업이 인공지능의 거의 완성판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띠띠띠 알려줘.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르면 대답하고 그렇죠. 대답도 해주고요. 네, 저도 새로 이렇게 기술 발전에 항상 놀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로봇 관련주인 것 같은데 네. 사실상 로봇 관련주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바닥에 있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퍼스널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어딘가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유진 로봇이라는 회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는 이제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또는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외에 뭐 인간이 좀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로봇들을 좀 이제 영위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쭉 한번 빠졌다가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을 그려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 뭐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로봇 관련주들 사실상 한 번씩 튀어 올랐습니다. 근데 유진 로봇만큼은 상당히 좀 좋은 재료와 좋은 이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닥을 그려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유진 로봇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가뜩이나 정부에서 지금 AI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내년 총선과 또 엮여 있어요? 그죠. 이제 실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공지능 정책 수혜도 있지만 2020년도에 있는 총선 정책 수혜까지 같이 엮여 있는 동시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정부 정책과 그 다음에 총선 정책이 동시에 엮여 있는 종목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첫 번째가 바로 SDN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SDN을 제가 히든스탁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공개해드리면서 뭐 태양열 정책이라든가 친환경 정책이 있으면서 더불어 총선 정책 수혜까지 엮입니다 하면서 언제 드렸습니까? 2019년 9월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쉬지 않고 우상향이 나와주고 정확히 오늘까지 100%가량의 급등이 나온 종목이 SDN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충분히 어렵지 않았고요. 저점에서부터 100% 이상 급등이 나와줬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개했던 게 뭐였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총선 정책 수혜주가 있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이에요라고 하면서 남아산업을 공개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남아산업은 어디서 드렸습니까? 실제로 비슷한 시기입니다. 9월 중순쯤에 공개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 상승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 상승 대략 100% 가까이 주가 상승이 나아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SDM 100%, 남아선 100% 급등 나아졌죠. 다 뭐예요? 총선 정책 수혜주였다. 그 뒤에 뭐였습니까? 텔콘 RFG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공개해드리고 나서부터 주가 우상향세 대략 50%가량 급등세 나와줬고요. 바로 지난주 화요일 날 공개드렸던 종목이 보락이었습니다. 3일 만에 얼마 갔어요? 3일 만에 16%, 17% 급등 나와줬습니다. 자, 공개한 종목들 SDM 100%, 남아선은 거의 90%, 100%, 실제로 텔콘 RF제가 50%, 지난주에 되는 보락도 대략 16%, 17% 급등 나왔습니다. 최근에 드린 정책주요 대부분 다 4, 5%씩은 뛰고 있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 종목은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공지능 정책과 2020년 총선 정책까지 동시에 엮여있는 종목이라 한다면 SDM 100%, 남아선은 100%, 텔콘 RF제가 50%, 오. 그 후속주로서 충분히 따라갈 만하지 않을까.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기대해볼 만한 정책 대장주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